성주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6일 경인 세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사관은 정은 권유가와 쌀에기를 당초에 대신들이 북방정부의 편도를 의논했는데 윤필상이 말하기를 천천히 연사의 풍흉을 보고서 행해야 합니다고 하니 전하께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래 가뭄이 너무 심하여 벼가 말라 죽었으므로 여러 도에 수확할 만한 곡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평상시일지라도 오히려 밥 먹기가 힘든데 하물며 양식을 가지고 정벌에 나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북방정벌의 일을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국사를 말할 적에는 마땅히 적실하기에 힘써야 할 것인데 그대들이 여러 도에 수확할 만한 곡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일의 대간과 경영관이 북방정벌을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 말하기를 금년에는 보리와 밀이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즉시 팔도에 빨리 물어보니 경기감사 와서 말하기를 봄 보리는 비록 수확할 수가 없더라도 가을 보리는 말라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였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치게 하기를 비가 흡족하게 내렸습니다 하였고 평안도에서도 또한 아래기를 강가에서 조금 무성합니다고 하였고 영안도에서 평사 이세경이 와서 말하기를 농사가 조금 무성합니다고 하였다. 만약 팔도의 농사가 여물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모두가 밥 먹기가 어렵다면 비록 내일 들어가 정발하기를 약속했더라도 출병을 그만둘 수가 있을 것이다. 대사관 윤미는 나이가 많고 일을 잘 아는 사람인데 어찌 말하는 것이 적실하지 않는가 하였다. 권유가 아뢰기를 신등은 올해가 초목이 다 말라 죽은 가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7월 20일 이후에는 곧 벼가 이삭이 팰 때인데도 한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신은 벼가 이삭이 패지 못하여 연사가 풍년이 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255군 성종 22년 7월 16일 경인 네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명과 사관은 정은 권유가와 쌀에기를 송철사는 마땅히 자기를 올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송철사는 오랫동안 참의로 있었으며 나이도 또한 많은 편이다. 내가 이조에 물으니 말하기를 육조의 참의 중에서 송철산이 가장 오래 있었고 또 수령을 능히 맡길만 합니다 하였다. 또 전일에 찰방으로 가려서 임명하였는데 송철산이 임수찬과 더불어 공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송철산의 재능은 쓸만한 것이다 하였다. 권유가 다시 아뢰기를 만약 제주가 덕행을 논하지 않고서 다만 나이가 많은 것으로 높은 자기를 받게 된다면 여러 신하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누군들 가슴 내부러지 못하겠습니까?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6일 경인 다섯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면이와 쌀에기를 병조에서 김기손을 함부로 사용한 정실을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6일 경인 여섯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김여석이 치게하기를 울진현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산호 성문의 집에 도착했는데 말은 오로지 외인과 같으나 본국의 말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 입은 옷의 푸른 무늬는 외와 서로 같기도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다만 실로 짠 초립 한 개와 부서진 초망사 한 개뿐입니다. 그런데 이 도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취초를 하지 못하고 원지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아니 부은교 정광세와 의금부 경력 김세영과 외통사 1인을 명하여 빨리 가서 잡아오게 하였다. 성주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6일 경인 7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마땅히 여러 도에서 병조를 징발해야 하는데 혹시 남방방어가 허술해질까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중신을 가려보내어 남도를 나눠 지키게 하여 북방정벌의 군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승정원에서는 그것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종시로 255권 성종 22년 7월 16일 경인 8번째 기사 북종 도원수 허종에게 하서하기를 지난번에 경이 말하기를 북방을 정벌할 때는 마땅히 구원병을 많이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일찍이 변종인으로 하여금 병조를 거느리고 대군의 뒤를 따라가서 3, 4일의 노정에 머물러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갑산, 해산, 산수 등은 본래 적이 침입하는 길의 요충인데다
지금 마침 서쪽의 적이 자피선을 타고서 평안도의 여러 진을 따라와서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서 갔고 또 장성 땅의 연대를 침범했으므로 그 형세가 장차 부근의 해산 등지까지 미치게 될 듯하다. 그렇다면 주장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변종이 따라가는 이의 편부를 경이 다시 헤아려서 아래라 하였다. 성종실 255권 성종 22년 7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과를 전라도 순변사로, 정문형을 경상도 순변사로 삼았다. 성종실 255권 성종 22년 7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초군 경찰관 김헌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 아래기를. 경상우도는 비가 흡족하게 내려 벼가 무성하였고 좌도는 비록 우도와 같지는 않았지만 또한 벼가 말라 죽지는 않았으며 충청도는 비록 경상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비가 또한 흡족하게 내렸습니다. 다만 경기는 가까운 날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삭이 패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종부시의 사례기라. 사천수 이식이 미복 차림으로 밤에 다니다가 엄효례 등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처가 있는데도 엄효례 등이 복제하지 아니니 형신하기를 청합니다. 전교하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백령이 물고기가 되어서 못에 놀고 있는데 예제가 이를 쏘니 백령이 상대에게 호소하므로 상대가 말하기를 너가 이미 물고기가 되어서 너가 잘 놀 장소에 놀지 않았으니 쏜 사람이 과실이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비록 거짓에 가깝지만 오히려 또한 이치가 있다. 지금 사천수가 미복 차림으로 욕을 당했는데 비록 스스로 종친이라 읽었지만 저 사람이 어찌 믿겠는가. 그러나 종친이 욕을 당한 까닭으로 이 청은 윤화한다 하였다. 성종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7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권유가 와서 아뢰기를 삼가 의정부에 내리신 전지를 보건대 지금 바야흐로 유화의 달인데도 오히려 극심한 가뭄의 재앙이 있어 백성이 장차 밥 먹기에도 어려울 것이니 나라가 또한 무엇에 힘입겠는가 하고 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는 올해의 가뭄 때문에 용사가 여물지 못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북방정부를 정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전지 문장에 의가 말을 하였으나 이는 어린애와 더불어 말하는 것과 같다. 대적 글을 짓는 사람 문장으로서 뜻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군주가 가뭄을 근심하는 마음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북방정부의 거사는 이미 정해졌으니 한 사람의 의논으로 중지할 수는 없다 하였다. 권유가 또 아뢰기를 송철사는 마땅히 자계를 올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정괄과 정문영을 불러 임금이 손수 쓴 사목 이하에는 1. 직영이 내려간 즉시 수군을 점검하고 기계를 정비하여 몰래 일어나는 도적을 막도록 할 것. 1. 만호로 임무를 감내하지 못할 사람은 계문하여 개차시킬 것. 1. 선군이 단약한 곳은 도내의 군사 가운데서 사납고 용맹스러운 자를 가려서 수요를 헤아려 나눠 방비하도록 할 것. 1. 수군의 활쏘기를 시험하여 잘 쏘는 자와 잘 쏘지 못하는 자와 장건한 자를 기록하여 아랠 것. 각 포에 저장된 화포를 시험적으로 쏴보고 아랠 것이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대개는 이와 같은데 아직 다하지 못한 조건은 편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무대산 이의인 등이 상소하여 성철산에게 자기를 올려준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논핵하고 아울러 병조에서 김기선을 승서한 주의를 청하니 명하여 성철산이 자기를 올린 것을 회수하고 아울러 병조를 국문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안부장령 양면이와 사리기를. 본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지금 또 오래도록 가뭄이 연사의 흉년이 될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듣건대 오랑캐 땅은 서로 떨어져 있기가 6, 7일 노정이라 하니 들어가 정벌하기는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방정벌을 정지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압다 원영과 하성포 오도 우구수 원성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살마주 시래 태수 국구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선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를 불러 전교하기를 그늘의 한재가 너무 심함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대저 가뭄의 재앙은 옥성에서 연유하는 것이 많으니 오랫동안 판결이 지체된 것은 주의 경준을 분변하여 죄수를 너그럽게 처결하여 방면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했다. 전교하기를 사면할 만한 것은 표지하여 아뢰고 외방은 글을 내려서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형조의사 아뢰기를 경상도 울산에 거주하는 박선소는 토호의 풍관으로 때를 지어 밤을 범하여 심동의 집에 갑자기 뛰어들어 그 아내를 강간하고 위협하여 빼앗아 갔으니 그 방자고 포악하여 그림이 없음이 이와 같았는데 만약 사면을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악을 징계시킬 근거가 없으니 전가 사변할 것을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골레에서 한 봉서를 내보였는데 외면에는 군기사란 글 석자를 썼다. 이어 전교하기를 북방정부를 맡은 승지 권경희와 가주서 정자당이 열어보되 비록 부자 형제의 사이일지라도 누설하지 말고 또한 여러 승지와 주서 사관도 이를 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권경희와 정자당이 열어보고는 도로 봉하여 골레로 들어간데 끝내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9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홍문관 직작 정회가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평소 학행이 모자라고 죄가 우애하지 못한 데 관계되니 어찌 함부로 경연에 있으면서 창반에 누를 끼치겠습니까? 신의 관직을 갈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니 어서 하기를 그대가 피하기를 구하는 사정을 살펴보니 곧 중심에서 나오는 정성이다. 그러나 사람을 쓰는 도리는 실상 공론이니 우애하지 못하다는 허물에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믿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9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김무를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이글을 통정랑 사헌부 점령으로 송철산을 통정대부 광주 목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유경이와 사례기를 전일의 교세에 이르기를 북방정벌의 거사는 마땅히 연사의 풍년과 흉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금년에는 봄부터 4월에 이르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6월과 7월에도 또한 가물었으니 연사의 풍년이 들지 않을 것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북방정벌을 정지할 것을 청합니다. 또 남도의 변방을 순찰하는 행차도 또한 정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외인은 성질이 본래부터 의심이 많은데 이러한 군사를 뽑은 시기를 당하여 또 대신을 보낸다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신등이 변방 순찰 3억을 보는데 모두가 관찰사와 절도사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니 별도로 대신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여러도에서는 조금 곡식이 여물었고 경기에서는 가뭄이 조금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함도의 실롱으로 큰일을 폐지할 수는 없다. 대신을 보내어 변방을 순찰하는 것도 또한 깊은 뜻이 있으니 정지할 수가 없다 하였다. 유경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0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황문관 부제학 김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직제학 정회는 전일 본직에 있을 때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다 하여 채직되었는데 그 당시 정회가 비록 범한 바가 없었다고 하나 평일에 만약 형을 섬기는 도리를 다 했더라면 정진이 어찌 관가에 송사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정회가 마땅히 경악에서 모실 수 없는 것은
전일의 조정의 의논은 이미 정해졌으므로 다시 본직에 제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이를 농계하고 정해도 또한 스스로 피하고 있으니 성명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니 서로 이르기를 그대들이 논한 것을 살펴보건대 형세가 같이 있기 어려울 것 같다. 정예를 받고 임명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진은 일개 탐욕스럽고 무지한 사람이니 이끌을 것도 없다. 정예는 중시 장원으로 영진이 본래 정해졌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창자를 지을 수도 있고 부귀를 곧 이룰 수가 있다고 여겼으나 형제가 서로 잘못 지내는 까닭으로 이러한 좌절이 있게 되어 명예와 행실을 더럽히게 되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하였다. 청자는 한대의 구경은 푸른 인건을, 공후는 자주 인건을 썼으므로 공경 지위를 이름을 말한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0일 갑오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경찰관 정광세와 의금부 경력 김세영이 들어와서 외인 피고 이라의 초사를 아뢰고는 이어 아뢰기를 이 외는 본래 부산포에 거주했는데 어느 날 그 아비가 뗄나무를 베어 오도록 하니 피고 이라가 동무인 외인 상승과 더불어 대포에 이르러 배를 정박시키고 산에 올라 뗄나무를 베다가 가졌던 양미와 짧은 낫, 칼, 포대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니 그 아비가 노하여 죽이겠다고 위협한 말로 두렵게 하였으므로 피고 이라가 도망해 울진 땅에 이르러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에 내려서 정성과 승지와 대간이 함께 끝까지 힐문에 아뢰도록 하라. 또 이 초사에 의하여 빨리 경상감사에게 유시하여 부산포에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0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주와 승지 권경희가 아뢰기를 지난번 평안도 자작의 싸움에서 형세가 매우 위급했는데 창주 첨사 정승은과 벽단 첨사 이유신과 개천 군수 이 주정이 있는 지는 자작과의 거리가 10여리 정도였으니 싸울 때 포를 쏘고 각을 부는 소리를 반드시 들었을 것입니다. 진시의 싸움을 시작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는데 정승은 등은 형세를 바라보고는 두려워하여 달려가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영은 화살이 다 떨어지고 힘이 다하여 거의 패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 양산이 달려오니 저기 군기를 바라보고는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늘의 변장이 대만하의 척후와 수호를 소리하여 뜻을 두지 않았으므로 저기 올 적에는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온 것과 같았습니다. 국가에서 비록 여러 번 조치를 할 계책을 유시했다고는 하나 또한 깨우쳐 살피지 아니했으니 사면 전임을 논하지 말고 잡아서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무리들은 이미 오순으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했으나 그 초사가 많아도 이 산매의 종에 지나지 않았으며 여러 달이 되어도 아뢰지 않다가 병조의 독촉을 기다린 후에야 아뢰었으니 오순도 또한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순이 과연 일마다 지만하였으면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고 정승은은 등은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피고 일어는 추국한 후에 도주에게 해송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여러 재상들에게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심효등이 아뢰기를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외인이라면 부산포로 돌려보내고 만약 대마도에서 온 사람이라면 도주에게 해송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비록 부산포에 거주하는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다른 지경에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도주에게 호송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외인은 성질이 매우 조급하므로 혹시 자살할지 염려스러우니 목을 사슬로 잡아매 보내도록 하라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헌납 정탁이 아뢰기를 지금 남방의 변방 순찰 행차는 때마침 군대를 뽑고 병조를 진발하는 때를 당했으며 또 변방을 순찰하면서 포를 쏘게 되니 산포 외인들이 또한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포를 쏘고 재주를 시험하는 등의 일은
감사와 질투사가 스스로 마땅히 맡아야 할 것이니 별도로 보내지 말기를 청합니다. 허황은 근무 일수도 차지 않았는데 사복시장에 승진되었으며 이영은 현능과 근로가 없는데도 부정에 승진되었으니 경국대전의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허황은 근무 일수가 비록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조에서 취지하여 제서했으니 스스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이영을 승진시켜 제서한 것도 또한 그 임무를 헤아려서 임용한 것이니 무슨 해됨이 있겠는가. 변방순찰의 일은 비록 감사와 병사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대신을 보내는 것만 못하다. 지금 말하기를 포를 쏜다면 외인이 반드시 놀라 동요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 쏘기를 연습하는 것이 어찌 산포의 근처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정탁이 허황과 이영의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255권 성중 22년 7월 21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병과 이름 모름지기 기병과 정병을 쌓아야만 하니 서쪽의 적이 높은 데 올라가서 엿보다고 있다가 우리의 비열을 보고는 와서 침범할 길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비록 원수로 하여금 기회를 타서 적을 공격하더라도 공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니 믿을 만한 사람을 하여금 채탐하다고 핑계하고는 저들의 땅에 보내되 만약 혹 적을 만나게 되면 임시변통의 마을로서 그들을 꾀기를 그날에 너희들이 여러 번 우리 국경을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는데 조정에서는 변장이 능히 비하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잡아가서 추국하고 있으므로 변경이 텅 비게 되었다고 하라. 이와 같이 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 비록 혹시 믿지 않겠지만 억세고 패리하여 앞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반드시 즐거이 듣고 와서는 침범할 것이니 이때를 이용하여 맞아쳐서 적을 진멸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승정원에 물어보라 하니 도승지, 정경조, 조화승지, 화침, 우승지, 이의, 동부승지, 조비가 아래기라. 상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채탐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끌어대어 꿰었는데도 오랑캐가 듣지고 믿지 않아 도리어 잡아서 돌아간다면 욕을 받음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다만 별도로 방약을 설치하여 기회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뿐입니다. 하였다. 좌부승지 권경이는 아래기라.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은 비록 저들과 혼돈을 맺었지만 강가에는 오랑캐와 서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도원수로 하여금 사슬을 참작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권경이가 아린 바에 의하여 빨리 원수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55권 성중 22년 7월 21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무령국 유자광이 상소하였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북방을 정벌하고 서방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큰 일인데 상산이 이미 정해졌고 원수에게 나눠 맡겼으므로 각기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사이에 분운한 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북방 정벌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시기의 더디고 빠름과 일의 이롭고 해로운 것은 아랫바의 한두 가지 말에 그칠 뿐이 아닐 것입니다. 성주에서 군대를 동원할 적에는 마땅히 만전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지금 군사를 일으켜 북방을 정벌하는 것이 혹시 반드시 만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신은 깊이 뉘우치더라도 이리 미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설사 국가에서 지금 서방을 돌아다 보는 근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세는 또한 능히 갑자기 군대를 내보내어 북중 오락캐에게서 뜻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서방의 적이 바야흐로 변방을 엿보다 우리의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가서 변방의 급보가 날마다 이르게 되니 서방을 걱정하는 급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남방의 100여 년 동안이나 태평한 눈으로 전쟁을 보지 못한 백성을 징발하여 만리의 먼 지방에 내보내어 강한 오락에게 나가게 하니 끝내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신이 거듭 생각해본데 남방의 병조를 징발하여 서쪽 변방을 옮기는 데 있어서 현재의 병들이 거의 2만 명이 되니 진바리와 따라가는 사람까지 합치면 6, 7만 명에 밑돌지는 않을 것이고 병만도 4, 5만 필이나 될 것이므로 수십만이라고 이를 수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라 이르는 병마로서 길을 나누어 건주위를 공격하되 산을 포위하고 물을 끊어서 동서와 남북에 수백 리의 길이로서 진영을 나누어 주둔하여 20여일을 머물러 겉으로 나가고 사방으로 수색하여 노약한 자는 사로잡고
간장한 잔은 못 베어 그 굴혈을 평지로 만들고 그 속으로 불사르고 남은 위세를 원근의 여러 종족들에게 떨친 후에 천천히 개선하게 된다면 서방의 관문을 굳게 닫고서도 수십 년 동안 반드시 도를 변방 위에 던지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이 계속되고 화가 매제 찾아 분주하게 다니면서 방어하고 지키는 것이 2, 3년에 이르게 된다면 개척이 어찌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비록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금년에 북방정부를 정지시키고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한 곳에만 써서 건주의를 평정하여 서방의 관문을 잠가 한 사람의 건장한 장수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이를 지키도록 하고는 조용히 예조를 양성하고 국력을 기르러 명년에 이르고 후 명년에 2월에 이르러 군대를 내보내 북방을 정벌한다면 천시도 좋고 인사가 편할 것이니 국가의 힘이 여유가 있게 되어 오늘날의 치욕을 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뜻을 두십시오. 만약 북방을 정벌하고 서방을 토벌하다가 일이 혹시 이롭지 못하게 된다면 남방의 외인이 뒤따라 틈을 타서 바다 위에 도출을 올리고 온다면 어찌 나타나지 않은 데서 이미 맹동하여 소굴이 할 수가 없음을 알겠습니까? 생각이 이에 이르니 다만 한심할 뿐 아니라 국가의 일이 크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소를 살펴보건대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헤아려서 이를 아뢰었을 것이다. 다만 큰 계획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이와 같이 분운하게 그치지 않는 것은 나의 계획이 졸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 위에는 적임자가 없고 대신 또한 현명한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논의하여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의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영한도 도사 유빈과 겸사복 윤성경이 도원수의 서장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도원수의 서장은 내가 이미 보았다 하고 이어 윤성경에게 묻기를 그대가 저들의 땅에 갔다가 왔는데 그 행군하는 길은 어떠한가 하니 윤성경이 아뢰기를 길은 평탄하고 넓었습니다. 신이 이달 초 4일에 아량합과 더불어 온성의 강가에 도착하여 행장을 꾸려 강을 건너가니 밤 3경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국사당 고개에 이르니 날은 벌써 어둑어둑 새벽이었습니다. 신등이 죽을 먹고 말을 먹여 가통현을 지나 남라현으로 넘어가니 하수가 있는데 순평하고 넓어서 끝이 없었습니다. 신등이 지나온 고개는 비록 이름은 고개라고 하였지만 모두가 높거나 험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사당 고개는 조금 높았으나 또한 험준하고 좁아서 넘기가 어려운 곳은 없었습니다. 한 강을 건너니 거닥에 고성의 터가 있었고 그 사이에 조그만 시내가 있었으며 길에 두 필의 마을 자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을 하현에 이르니 밤 2경이었는데 밤무릅쓰고서 울지에 이르니 앞에 한 고개가 있었고 울지로부터의 거리는 20리 정도였습니다. 그 고개 아래에 5, 6필의 말이 지나간 자치가 있었는데 아량합이 말하기를 이 고개에 오르면 올적합이 거주하는 것을 두루 바라볼 수 있다고 하므로 신이 그 고개에 올라가서 적등의 거주하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니 아량합이 저지하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타고 지나간 말의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저 사람들이 만약 돌아와서 우리들의 말의 자체를 보고서 발자취를 찾아내어 그 돌아가는 길을 막는다면 우리들의 죽음은 아까울 것이 없지만 국가의 큰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장수가 이미 나에게 명하여 친히 그들이 거주하는 것을 보도록 했는데 지금 만약 보지 않고서 돌아간다면 장수가 반드시 나를 군법에 찰 것이니 비록 죽더라도 반드시 가서 보아야 하겠다 하니 아량합은 말하기를 내가 저들의 땅에 왕래한 것이 지금 5번이나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건일에 있으며 절로의 지휘는 내가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니마차가 거주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혹은 20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30리가 되기도 하고 혹 60리가 되기도 합니다. 물가를 따라서 가면 도굴이 거주하는 곳은 120리, 150리가 됩니다. 하면서 아량함이 이 일로서 강제로 말리는 까닭으로 신이 올라가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유비는 아뢰기를 윤성경이 이미 원수의 명령을 받고서도 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을 친히 보지 못했으므로 원수가 그를 군법에 두려워하였으나 이와 같이 하면 군기가 누설될 것이 염려되며 또다시 윤성경으로 하여 채탐하려고 하는 까닭으로 잠정적으로 이를 용서한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석경이 이미 저곳에 이르렀으니 만약 끝까지 염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량합이 굳이 이를 말렸으므로 윤석경이 혼자서 억지로 실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량합이 굳이 말했던 것은 무슨 마음인가?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고는 이어 묻기를, 이 울지는 이른바 수목의 울밀한 곳인가, 그 무성하고 빽빽한 것이 얼마 가량이든가 하니 윤석경이 전중의 기둥을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이와 같은 나무가 촘촘하지도 않고 엉성하지도 않았으며 아래에는 쌀이나무와 갈대 풀이 섞여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는 터쳐 있어 막힌 곳이 없었습니다. 또 신이 돌아올 때 지나온 물은 때마침 비가 와서 깊었지만 90일의 물이 줄어들 때는 말다래가 젖지 않을 것이니 어림이 얼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나간 길은 넓은 데다가 많음으로 수많은 명의 병줄도 또한 한꺼번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곡에는 그 넓이가 혹은 100보가 되기도 하고 혹은 150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울지는 곧 세길이 모이는 곳이니 오랑캐 군사를 청하여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곳에 모일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5, 6일 동안 저곳에 도착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윤성경이 아뢰기를, 신은 낮과 밤을 합하여 4일 만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신등이 자취를 숨기고 갔는데 오히려 이와 같으니 만약 역마를 타고 평탄한 길로 간다면 1, 2일의 노정일 뿐입니다 하였다. 요비는 아뢰기를, 윤석경이 채탐할 때 도원수가 생각하기에 말을 타고 가면 번거로울 것이므로 걸어서 가도록 했던 것인데 아량합이 말하기를, 말을 타지 않으면 나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한까닭을 마지못해 말을 타고서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비록 아량합이 없더라도 저 땅의 길을 윤석경이 이미 알고 있으니 군관과 여러 장수 중에 담기가 있는 사람을 가려서 함께 채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어느 시기에 보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원수가 참작하여 처치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군기의 수보는 얼마나 했던가 하니 요빈이 아뢰기를, 대개는 이미 수보했는데 갑옷은 1만 3천 부이고 장전은 7,050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쓰지 못할 것은 현재 바야흐로 수보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윤성경에게 묻기를, 너가 보기에 아량합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든가 하니 윤성경이 아뢰기를, 신이 그 말을 듣고 하는 짓을 살펴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였다. 말다래는 말을 탄 사람이 흙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기구를 말한다. 가죽 따위로 만들었다. 장리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0일에 병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한 조형이 변방을 순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일과 이영의 일을 두 번이나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조지서가 주를 자복하지 않으니 출신하여 공문하기를 청합니다니 성정원이 전교하기를, 내가 사헌부의 공함의 뜻을 살펴보니 허헌이 전주에 가사가 있을 때 조지서와 더불어 같은 고향에 살았으므로 서로 친하여 청탁한 까닭으로 조지서가 허헌의 죽음을 구제하려고 의논하여 아뢰은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실상 밖의 일이니 조지서가 공소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조지서가 말하기를, 한신은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하는데도 목을 베지 않고서 공을 세우게 하였으니 오순과 전효상도 국가에서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여 공을 세우도록 허가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신의 일은 시세가 각기 다르다. 그때 많은 영웅들이 각각 각축하였으니 오늘날 일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오순과 전효상의 일도 이것과는 아주 같지 않으니 사헌부에선 다른 말로서 묻지는 말고 바로 허헌을 살리려고 한 일을 공함으로 다시 묻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0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호원에서 두 장사를 나누어 무신의 활쏘기를 3일 동안 시험했는데 허감과 박영문이 수위를 차지했으므로 각기 별조궁 1장과 대전 일부를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0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북정 도원수 허중이 치게 하기를, 지금 받은 교지가 있는 서장 내 회령 등 여러 진성의 아래에 거주하는 야인들은
부락이 각기 다르고 마음도 또한 같지 않은데 지금 정벌에 따라가 길을 인도하거든이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 염려스럽다. 내가 그때 임하여 그를 내려 계유하여 저들로 하여금 국가의 뜻에 어떠한가를 알리고자 하니 그것을 자세히 헤아려 아뢰라고 하셨는데 신은 삼가 이를 받들어 변진을 돌아다니면서 골관과 여진의 올량함 및 알타리의 추장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도굴이 금년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폐단을 만들어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으니 죄악이 매우 무거움으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길이 멀어서 능히 들어가서 공격하지 못했는데 오는 겨울에는 또한 반드시 나올 것이므로 그때 마땅히 군대와 마피를 정돈하여 이들을 쳐서 다 죽일 것이니 너희들이 능히 무리를 거느리고 서로 도우겠는가 하니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시기에 감히 죽을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했으며 그 중에 골관 이 도롱오와 여진의 박단용아 아량함 기질금과 알타리의 동상시 이 아다게와 같은 자는 곧 말하기를 어찌 적이 나오기를 기다린 후에 이를 치겠습니까? 군사를 일으켜 들어가서 공격하여 징계가 되도록 한 후에야 영구의 도둑질을 당할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들어가서 공격한다면 우리들이 모두 그 길을 알고 있으니 길을 인도하여 간다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저 사람들의 뜻을 살펴보건대 말이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니고 성심에서 나온 듯하니 저들이 만약 정벌에 따른다면 어찌 두 마음이 있겠습니까? 비록 하유하지 않더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에 옳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으면 비록 하유하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이고 다만 나라의 체면만 손상시킬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하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2일 병신 6번째 기사 여로도의 관찰사와 계승부 요수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요사의 하늘이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가뭄이 대단히 심하다. 내가 생각하건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초래하는 것이니 감옥에 혹시 원통하고 억울한 죄인이 있다면 충분히 화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신에게 명하여 조당에서 죄수를 조사해 정상이 가볍고 죄가가 적은 사람들은 모두 죄를 용서하여 놓아두도록 했으니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관할 안의 모든 죄수들과 추문을 당한 사람들의 정상과 국법을 헤아려 죄가 가벼운 것은 분간하여 빨리 너그럽게 처결하여 놓아주고 죄명을 기록하여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3일 정유 첫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조형이와 사례기를 이영은 재간으로 공로가 없는데도 전하께서는 거동이 편리하여 쓸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영은 다만 거동에만 힘쓰고 윗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일 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무엇으로서 내가 다만 거동만 보고서 사람을 쓴다고 하는가. 이영은 일찍이 선정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열무할 때 대장의 종사관이 되었으며 언어와 거동도 또한 넉넉히 일컬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저 근저가 사람을 쓸 적에 어찌 신하의 마음의 깊은 속까지 다 알고 난 후에야 쓸 수가 있겠는가. 비록 재주와 득행은 없더라도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이 만약 볼만한 것이 있다면 그녀는 반드시 벼슬에 등용시키고서는 그 행동하는 바를 살펴보아서 현명한 사람이면 승진시키고 불추한 사람이면 물리칠 것이다. 만약 반드시 신하의 마음을 다 알고 난 후에야 써야 한다면 그대들의 마음을 내가 어찌 다 알고서 썼겠는가? 또 그대가 이영을 윗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윗사람이라 나를 가리킨 것인가? 이조를 가리킨 것인가? 우리 사람들이 한번 승직하면 그대들은 저들의 허물을 지목해서 말하니 이영이 사람을 섬긴 사실을 그대가 만약 조목별로 진술한다면 내가 마땅히 분변하여 가려낼 것이다 하였다. 조용히와 사리기를 이영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신이 어찌 전하를 가리킨 것이겠습니까? 또 이조를 가리킨 것도 아닙니다. 이영은 성품이 본시 어진 점이 없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요사하게 아첨하여 액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다만 신등의 말일 뿐만 아니라 공론이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착한 일도 일컬을 만한 것이 없는데 벼슬이 부정에 이르렀으니 어찌 교묘한 말로 아첨하여 윗사람을 잘 섬긴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형의 형실이 그대가 아린 바와 말과 같다면 어떻게 관직에 승직하였겠는가. 마땅히 영도령 이상과 이조에 묻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 255권 성종 22년 7월 2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되어 나가니 동부승지 조위가 국사를 아뢰고 이를 마치자 이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무신 중에는 장제가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전에 어유소, 이숙기, 김세적, 임덕창은 모두 한 시대의 명장이었는데 지금 이미 죽었습니다. 이후로는 이를 계승할 사람이 없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세조조에 있어서는 허종과 이극균이 기백과 도량이 쓸만하므로 여러 번 변방의 사무를 맡겼으니 이로써 지금까지 큰일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일찍이 변방의 일을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큰 임무를 맡긴다면 어찌 능히 조치하여 마땅함을 얻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 마땅히 나이 젊은 무신으로 재간이 있는 사람과 문신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려 뽑아 직실이 높고 낮음을 헤아리지 말고 변방의 임무를 맡겨 그들로 하여금 변방의 사무를 익숙하게 알도록 하여 길러서 쓰임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훌륭하다. 장수의 임무는 마땅히 그 심술을 가린 후에 맡게 할 것인데 만약 변방의 장수를 알지 못한다면 비록 심술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어찌 임무를 감내할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먼저 변방에 맡겨서 미리 준비하여 적을 막는 일을 다 알도록 한 후에 그 심술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아이고 그렇구나. 선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성검과 참판 이계동과 참의 이지비와 사르기라. 이양의 심술을 미묘한 것은 신등이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일에 행동하는 바고 과실이 있지 않은 까닭으로 신등이 의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관원에서 이양의 윗사람을 잘 숨긴다고 논핵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등이 이양의 청탁을 들은 것을 지적해 말한 것입니다.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경등의 뜻을 모두 상세히 알고 있다. 그 전에 이영이 선정관이 되고 대장의 종사관이 되어 능히 그 책임을 맡았으며 언어와 거동도 넉넉히 볼만한 까닭으로 이를 썼던 것이니 경등이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죄수 허혼의 아들 허순이 다시 상서하여 아비의 죄를 속해주기를 청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조두가 여러 번 놀라고 우서가 날마다 이르러 백성이 안도하지 못하고 나라가 무사하여 조용하지 못한데 그 원인을 구명하면 허혼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아들의 어구이를 향하는 마음은 어찌 그 끝이 있겠는가? 가련한 허수는 온전히 하늘과 땅에 걸쳐져 있지만 그러나 큰 법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백성의 뜻이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만약 허혼의 죄를 논한다면 비록 목을 베더라도 무엇이 아까우랴마는 특별히 대부의 바늘이 있었던 이유로 가벼운 형벌을 따라 몸과 머리를 다른 곳에 두지 않도록 했으니 내가 이미 지극했는데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는가 하였다. 조두는 구리로 만든 기구이다. 군중에서 두드려 경계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은 군사상 급하게 전하는 경문을 말한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5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6일에는 경자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렸다. 사경에 유승이 5차성에서 나와 정성의 동쪽으로 들어갔는데 크기가 배와 같았고 꼬리의 길이가 3척쯤 되었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를 불러서 전교하기라. 이영은 일찍이 선정관이 되고 또 대장의 종사관이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된 폼이 쓸만한 까닭으로 승진시켜 부정으로 삼았더니 사관원에서 말하기를 이영은 남에게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로서 사람을 잘 숨기고 있으니 승사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하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모두 말하기를 남에게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로서 사람을 잘 숨겼다는 일은 알 수 없습니다만 벼슬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작업도 또한 높으니 부정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지나친 일은 아닙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이러한 대신의 의논을 사관원에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정은 권유가와 사르기를
신이 지금 대신에 의논을 보건대 그 의논에 이영이 배설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승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니 만약 이영을 승사할 만하다고 인정한다면 이영과 같은 무리를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든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은 공론을 듣고자 하기 때문이니 대신이 옳다고 하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있고 대신이 옳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이영의 사람된 품은 마땅히 쓸 수가 있다 하고는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를 불러 유자광의 북방정부를 정지하기를 청하는 상수를 의논하도록 명하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혹은 옳다고 혹은 옳지 못하다고 하므로 명하여 성정원에 머물러 두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복선하도록 하고 즉음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황사효 등이 사자를 올려서 이영은 마땅히 관직을 승진시켜서는 안 된다고 논핵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거가와 사례기를 동부성지 조위의 종이 조리에 임북간을 때려서 죽였는데 조위는 그 일이 발각 날 것을 두려워하여 많은 뇌물을 써서 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 조위는 내신인데도 즉시 자수하지 않았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병조판서 이승훈의 아들 이만영은 도사로서 호조정랑에 승진되었으며 이조판서 이극균의 얼서 정례필은 참봉으로서 선정관이 되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승훈과 이극균이 서로 부탁하여 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또 근일의 정사에서 김수말은 현명함과 우매함을 논하지 않고 다만 대군의 왜굴한 이유로 첨정에 승진되었으며 이영은 비록 구임으로 계만되었다 하나 평천하는 것이 예인데 또한 부정으로 승진되었으니 벼슬이 또한 지나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이 계단은 특별히 나타난 공로와 빛나는 재간이 없음에도 상피를 헤아리지 않고서 충청 감사에 의망했는데 감사는 이 품의 관직입니다. 그늘의 통정대부로서 감사에 임명된 성숙, 이직, 김여석과 같은 사람 모두 특별하게 자계를 승진시켰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 계남이 가선대부를 희망하여 몰래 그 아우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의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개정을 하고 이조의 관리를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들을 알고 신하를 하는 것은 임금과 아비와 같은 이가 없는데 조위가 만약 그 종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인 이를 알았더라면 어찌 즉시 아뢰지 않았겠는가? 이 승훈과 이 극균도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했겠는가? 그러나 은권이 이미 논박했으니 장차 이를 추문할 것이다. 김수마를 첨정에서 승진시킨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다. 이영의 일은 전일에 이미 상세히 유시하였다. 이 개남의 일은 전일의 대간이 송철산의 풍계를 승진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던 일을 가지고 와서 아뢰므로 내가 전교하기를 그전에 이 숙감은 통정대부로서 전라감사가 되었으니 지금 이 개남을 특별히 가선대부에 승진시켜 충청감사로 삼고 송철산도 또한 풍계를 승진시켜 광주목사로 삼은 것은 이것이 모두 한때의 언전이다 하고 하니 대간이 회개하기를 이게 남은 사람된 품이 송철산과 같지는 않으니 비록 가선대부에 승진시키더라도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하고 하였다. 이 말이 사관에는 싸랜 말인지 사헌부의 싸랜 말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하니 승정원에서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정은 권유의 말입니다 하였다. 이거가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김수마를 승진 임용하는 것은 반드시 대분을 위열시키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왕께서 관사를 설치하고 직장을 나누어 전하에게 주었으니 어찌 관직이 사가에 미치겠습니까? 옛날 한나라 명제 때 관도 공주가 아들을 위하여 관직을 구하자 명제는 관작을 허가하지 않고 다만 전공만 허가했으니 관작은 사가에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영은 조금도 현능의 공효가 없는데 다만 거동이 익숙하다 하여 갑자기 그 관직을 승진시키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신이 되건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모두 실롱을 했으며 경기에서도 또한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 죽음을 폐지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주우리는 종친이나 공신에게 내려주던 관노비이다. 혹은 관청에서 천역에 종사하던 관노비를 말한다. 내 신은 대궐 안에서 친근히 돕는 신하를 말한다. 위이열은 위로하여 기쁘게 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지난번에 동부승지 조위가 말하기를 마땅히 나이 젊고 무죄가 있는 문신과 무신을 가려 뽑아 변장의 임무에 임명하여 미리 그 재간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활 잘 쏘는 문신 2인을 가려 뽑아서 양계의 원수 종사관으로 나눠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장의 절도를 알도록 하고 또 사졸의 좌작의 절차를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 정경주 좌승지 허침 우승지 이의 우부승지 남헌이 아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어서로 홍형 등 11인의 이름을 승정원에 내리고 전교하기를 이 사람 중에 보낼 만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승지 등이 홍형, 한호, 안윤손, 이계복, 김연수, 강삼을 아래는 임금이 안윤손을 서북방 정벌의 종사관으로 한후를 북방 정벌의 종사관으로 손수 썼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가가와 사르기를 서북지방에는 사변이 있고 평안도 황해도에는 실롱을 했으며 경기와 충청도에도 또한 풍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변사를 보내니 종사관을 따라다니는 하인이 매우 많고 남방이 또한 시끄럽고 어수선할 것이니 감사와 절도사에게 유서를 내려 방화 관계의 모든 일을 정제하도록 하고 대신은 보내지 않기를 청합니다. 이 계남은 특별히 품계를 더하여 충청감사로 삼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 계남이 이 계동에게 부탁하고 이 계동이 동료에게 청한 것일 것입니다. 만약 당사관이 상피할 일로서 다시 서로가 주의하게 된다면 일의 조짐을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영과 김수말이 판관의 첨정이 되었으니 이미 그 분수를 지나쳤는데도 지금 또 관직을 승진시켰으니 경국대전의 현능과 공로가 있어야만 승진시키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이그가 다시 아뢰기를 신이 병원은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이 말하기를 상화 황제는 현명한 군주가 아니나 대명류를 한결같이 사용한 까닭으로 조정이 편안하고 조용하며 사방에 근심이 없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아래는 바는 특별히 다른 뜻은 없으며 전하께서 예전에 시행하던 전장을 준수할 것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그대는 배신인데도 천자를 포편하니 나는 제후라 어찌 나를 포편하지 않는가? 그대는 신진의 유생이 아니고 어찌 일찍이 홍문관의 권한을 지냈는데 그대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겠어?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유인 등이 자자를 올리기라. 이 계남이 가선대부와 감사에 승진되었는데 만약 그 아우가 전조에 있지 않았다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경국대전에서 비록 당생과는 상피의 제한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 전조에 상피할 사람이 있는데도 3품으로서 2품에 승진시키고 2품으로서 1품에 승진된 것을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당상관의 벼슬이 현달하고 명예가 이루어져 한산한 사람은 소용될 수가 있고 고임한 사람은 승진될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 계남은 한산한 것도 아니고 고임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사에 승진되었으니 경국대전의 본뜻을 전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계남이 이품 관직을 그 아우에게 요구한 것이니 아들을 청가하고 원수를 천거하는 것이 비록 옛날의 도리이기는 하나 혐의는 마땅히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외직으로 나가 감사가 됨에도 특별히 계급에 제수된 사람이 자주 있습니다. 이 계남은 나타난 공로와 특이한 재간이 없는데도 갑자기 이품에 승진되었으니 덕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뜻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경국대전을 참고하도록 명하시고 이 계남의 벼람되게 승진한 관직을 개정하며 전조에서부터 부당하게 청가한 주요를 다스리게 하소서. 김수말과 이영은 모두 용렬한 인품으로서 조관의 바늘에 늘어서게 되었으니 이미 그 분수에 지나친 일인데 지금 갑자기 그 관직을 승진시켰으니 모두가 적당하지 못합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의정부와 육조 당 하관은 모두 성사하고 그 나머지는 평사하게 하였는데 김수말과 이영은 의정부와 육조의 난관이 아니며 또 현능과 근로가 없으니 갑자기 고관에 임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모두 개정하도록 명하여 명기를 소중히 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8일 이미 네 번째 기사 도원수 허종에게 하사하여 이르기를 상하에 거주하는 야인이 혹시 올즈각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서로 통하여 혹시 군기를 누설시키가 염려되니 들어가 정벌할 때 길을 끊어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의 편부를 헤아려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2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자 김여석이 치게하기를 강릉도 호부사 황윤형의 보고에 이르기를 외선 5척이 형체를 드러내었는데 강릉부의 군사가 모두 북방정벌과 번상에 나가 남아있는 수요가 적으므로 방어가 고단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적이 만약 점차 형세가 성하여 연변의 포구에 이르는 곳마다 출몰한다면 본도의 적은 수요의 군사라는 적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병고가 조석에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본도의 정벌을 따라가는 군사를 비록 정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영동의 군사 206명을 남겨두어 변방을 방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저 하삼도의 백성들은 외변을 들을 것 같으면 먼저 스스로 놀라고 동요하여 황급하게 거절을 읽게 되는데 지금 관찰사도 또한 말하기를 병고가 조석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북방정벌 군사의 수효를 감하여 남겨두어 방어하기를 청하니 이것은 관찰사가 먼저 스스로 놀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미천한 백성이 만약 이를 듣는다면 반드시 소란을 일으키고 몹시 놀라게 될 것이다. 북방정벌의 군사는 수요를 감할 수 없으니 지금 사물을 익숙하게 하는 조간을 가려 빨리 강원도에 도착하게 하여 감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도록 하고 여러 포구의 방수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려고 한다 하고 이어서 이조를 명하여 경찰관으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강원도는 바다에 섬이 없고 큰 바다 가운데 배가 통하지 않으니 다만 배를 언덕에 갖다 대고서 고기를 잡고서 수산물을 채취할 뿐이다. 강릉의 수들이 바다 가운데 외선 5척이 정박하고 있으나 햇빛이 빛나고 바다의 빛이 푸르고 아득하여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고 알리자 관찰사 김여석은 놀라고 두려워하여 조처할 바를 몰라서 밤을 새우치게 하여 본도의 북방정벌의 군사를 감하여 외적을 막기를 청했으나 필경에는 꼭 거짓말이었다. 김여석은 젊었을 때 동인의 술작을 기성하여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병졸 좌랑이 되어 군부를 맡았는데 총명하고 민첩함을 자랑하여 사졸들의 마음을 수합하였다. 친척과 고구의 일은 비록 법에 어긋난 것이라도 반드시 변명하여 구한 후에야 그만두었는데 그런 까닭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동료들이 법에 구애된 점이 있다고 말하면 반드시 깊이 놓아여 풀지를 아니했다. 본디는 빈천했으나 산업을 부지런히 다스렸기 때문에 재택을 여러 번 짓고 전장을 많이 마련하였다. 무릇 승지가 사진하는 날 일이 있어 먼저 나가는 사람은 다만 곧장만 서서 원리에게 맡겨두고 동료에게는 알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전례인데 김여성은 도성지가 되자 임금이 바야흐로 융성하게 대우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뢰기를 오늘 신이 사위를 맞이하게 되니 먼저 나가기를 청합니다 하고 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즉시 명하여 어지의 남은 물선을 다 하사하게 하였는데 그것을 마주 들고 안고 지고 가는 것이 댁을 문에 닿도록 가지고 나갔으니 그 처신과 용심이 되게 이와 같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3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생일이었다. 하례를 정지하고 왕세자가 백관을 그리고 표리를 바쳤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3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명하의 종척과 제신 일품이상과 의정부 육조 한성부 도총부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의 권한을 인정전의 동무에서 음식을 접대하고 하게 하고 음악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3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금전의 여러 도에서 모두가 신롱한 것은 아니므로 내가 순변사를 보내고자 하였으니 오로지 변방을 방비하는 일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고 하였는데도 사무에서만은 유독 옳지 않다고 하면서 풍년이 든 도까지 가리켜 신롱이라고 한 이는 변방을 순찰하는 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간이 대체를 헤아리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면 말하지 않는 바가 없어 이미 정해진 일을 저지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의 일을 살펴보건대 대간이 모두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여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내가 장차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적용하려고 하니 그것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해 등이 모두 아뢰기를 대간의 말은 비록 살이 맞지 않더라도 죄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의 수위는 반드시 대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의 성대와 명왕은 언관을 우대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는 어찌 이들을 처벌하였겠는가. 다만 북방 정벌은 큰 계획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대간이 기엽고 중지시키려고 하면서 이에 말하기를 지난달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 먼 지방과 가까운 지방은 논할 것 없이 농사가 흉년이 들었다 하고는 문득 틈을 타서 부산하게 하려니 내가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다. 또 순변사를 보내는 일을 옳지 않다고 하고는 이에 평안도의 실롱으로 핑계를 삼고 있는데 만약 순변사를 평안도에 보낸다면 말해도 괜찮겠지만 다만 경상도와 전라도 두 도에만 보내는데 평안도의 실롱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절실하지 않은 말로서 자주 와서 아뢰어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군주를 놀라 동요하도록 하니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대간이 말하는 바가 옳다면 내가 다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전일의 대간이 대신이 하지 않은 일로 갑자기 탄핵을 가하였는데 옛날의 대신을 논핵한 사람은 혹은 복의 불식이라고 하면서 그 죄를 명백히 말하지 아니했는데 지금은 그 하지 않은 일을 지적하여 말하고 있으니 그 조짐을 잘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경등에게 수위하는 것이니 경등은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복의 불식은 한서의 가이전에 보면 옛날의 대신을 보렴에 연주하되어 패한 자는 불렴이라고 하지 않고 복의 불식이라고 하였다 하는 데서 이것은 대신에 청렴하지 못함을 제기의 불결함에 비유한 말이다.